어머니는 30년 가까이 한 지역에서 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다. 유치원에는 만 3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있었다. 애들은 연령대별로 노는 방식도 다 달랐다. 3,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주위 환경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주로 했다. 가령 배에다가 뭘 잔뜩 넣고 하는 임산부 놀이라던가 다리 한쪽을 일부러 질질 끌고 다니며 다친 사람 놀이를 하던가 말이다. 악의는 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었다. 노는 방식도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정해진 규칙도 없이 누군가 우리 무슨 놀이 하자 이러면 그냥 따라서 놀았다. 아무튼 놀이 시간에 애들끼리 어울려 노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놀이를 했다고 한다. 장난감 중에 블록 모양의 스펀지가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바닥에 눕자 다른 아이들이 그 주위에 스펀지 블록으로 담을 쌓았다. 남자아이는 그 안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나이 때 애들은 낮잠을 반드시 재우기 때문에 각자 담요가 있었는데 남자아이는 담요를 머리 끝까지 쓰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움직이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꽃이나 소꿉놀이용 음식 같은 걸 들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아이가 누운 근처를 꾸몄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놀이를 하는 것인지 물어봤다. 그러자 애들은 무덤놀이를 한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창의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무슨 놀이를 하건 위험하지 않는 이상 못하게 하진 않았다. 하지만 무덤놀이라니까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으셨단다.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지만 그게 하필 죽은 사람인 무덤이라니. 무엇보다 그 남자아이가 소심한 애라서 혹시 이걸 빌미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다. 종종 안 좋은 역할을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우겨서 떠맡기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남자아이가 먼저 하자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남자아이는 소심한 아이였고 언제나 놀이를 하면 끌려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자아이도 나서서 자기가 먼저 하자 그랬다며 아이들 편을 들었다. 순간 할 말이 없어진 어머니는 미안하다 하고 그냥 놔뒀다. 그리고 몇 주 뒤 남자아이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도 구체적인 경위는 듣지 못했지만 부모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만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근무를 하던 어머니는 문득 그 아이가 했던 무덤놀이가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엄마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아이들을 붙잡고 더 이상 무덤놀이를 안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 남자아이가 없어서 못한다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다른 친구가 무덤 역할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없어서 못한다.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답했다. 놀이를 주도했던 아이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미없는 역할을 맡을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머니는 알 수가 없었다. 3, 4살 정도 되는 애들이라 그런지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닌지라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가 멀리 이사를 갔다고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으셨다.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다. 그 뒤로 유치원에서 무덤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다행히 지금까지 유치원 원생 중 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는 없다. 물론 전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엄마 입장에선 매우 꺼림직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다른데 3, 4살 아이들을 보면 가끔 뭔가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 나이 때 아이들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근래에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가 내게 상담했던 일인데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미술 시간이었다. 보통 3, 4살 아이들은 매우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다.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 시기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던 무조건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줬다. 아무튼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자아이가 꽃밭을 그리더니 가운데 새파란 머리를 그렸다. 이목구비와 머리는 있는데 몸은 없는 파란색 머리였다. 그림을 본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그렸는지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아저씨라고 대답했다. 아는 아저씨냐고 물었고 모르는 아저씨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디서 본 아저씨인지 묻자 아이는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봤다고 대답했다. 말이 운동장이지 건물 앞마당 수준의 작은 공간이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운동장에서 놀다가 파란 아저씨 얼굴을 상상한 건가 생각하셨다.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번의 미술 수업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는 게 보였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의 대답은 모두 아저씨였다. 아이들마다 파란 아저씨를 그리는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먼저 아저씨의 표정이 대부분 화가 나고 찡그린 얼굴이었다. 메롱을 한 얼굴도 있었다. 두 번째, 얼굴이 새파랗고 몸이 없이 머리만 둥둥 떠있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을 그린 그림도 있고 안 그린 그림도 있는데 머리가 있는 그림에는 머리 길이가 꽤 길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했다. 네 번째, 장소는 조금 달랐지만 모두 유치원 근처에서 아저씨를 봤다고 했다. 이쯤 되니 어머니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아동 범죄자가 유치원을 염탐한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한동안 선생님들과 조를 짜고 위치를 정해 주변을 감시했다. 그런데 아저씨는커녕 주변을 지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은 계속 나왔다. 심지어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날에도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3, 4세 반 아이들만 파란 아저씨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이었다. 5세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했다. 답답한 어머니는 혹시 파란 얼굴 아저씨가 나오는 만화나 영화가 있는지 내게 직접 묻기도 했다. 나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런 캐릭터는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생각은 이랬다. 어떤 아이가 먼저 파란 얼굴의 남자를 상상해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 그리며 이야기에 동참했고 어느새 놀이가 됐다는 추정이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 파란 얼굴 아저씨가 정말 있다고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이들 그림이고 너무 어려서 구체적으로 물어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 얼굴 아저씨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지금도 어머니에게 가장 의문인 일로 남아있다.